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네. 고민이실까요? 예, 셀트리온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4만 8천 원에 7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좀 오래됐어요. 아, 엄청 오래되셨어요. 네네. 네, 저희 또 우선 상담 종목인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민푸른님한테요. 네, 민푸름 대표님 셀트리온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네. 요거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요 비중이 70%나 돼요. 네네. 요거 혹시 추가 매수로 하신 건가요? 저기 조금 중간에 물타기 hen주예요. 처음에 30만 원대에 사가지고, 그래갖고 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조금 하고 또 그 배당 받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70% 된 거예요. 일단 요거를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일단 급선무일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일단 최근에 이제 그 셀트리온이 이제 다시 좀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다시 오르고 있는데 요게 근데 사실 네. 최근 들어서 오른 거지 여전히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신약 네. 효과도 있거든요. 이제 신약 네네. 진펜트라가 이제 미국에서 매출이 본격화된다. 요 기대감으로 네. 이제 한번 딱 올랐고 네. 두 번째가 이제 뭐 임상 3상에서 굉장히 이제 네. 승인이 나서 또 이제 한 번 또 올라 이렇게 연속성 있는 이슈가 있어서 지금 올라줬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사실 합병 효과거든요. 예. 근데 이 합병 효과가 하반기에 이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중론입니다. 네네. 그래서 요게 지금 진입가까지 오려면 사실은 2023년보다 더 높게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빠르게 갈지는 사실 제가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요거는 제가 진입가 근처 와서는 꼭 네. 제발 반 이상은 조금 매도를 하셔야 돼요. 예. 네, 이게 지금 너무 비중이 많아서 네네. 제가 잠깐만요. 이게 왜냐면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합병 효과 시너지가 뭐 하반에 나오고 하반기에는 좀 20만 원 넘어서 갈 수 있을 거란 희망 회로를 좀 굴리고 싶지만 안 될 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죠? 안 될 수도 네.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덜어내고 다시 요거 물타기를 하더라도 그런 네. 방식까지 제가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예, 일단은 제가 여기 네. 차트 좀 보여주세요, 피디님. 네. 요 제가 네. 노란색 박스가 지금 이 셀트리온의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를 돌파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데 그게 네. 바로 여기 19만 원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부딪혔었고 박스권 상단이라서 19만 원을 돌파 안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네. 야, 이거 21만 원 향해서 가겠다. 21만 원 이 전고점까지 갈 수 있겠다. 21만 원 되면요. 네. 일단 절반 이상은 조금 덜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거기서 이제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그런데 네. 19만 원도 못 넘을 수도 있겠죠. 예. 19만 원에서 만약에 또 조정받고 빠질 것 같으면 거기서도 네. 사실 조금 분할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70%는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를 계속해서 희망만 안고 갖고 네.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비중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이 매수가 근처에서 비중 축소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 현대로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1-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테크빈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41,500원에 2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올 3월 초입니다. 네, 최근 계속 떨어져서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이거 추가 매수 때문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예.
추가 매수요. 예, 예. 네, 추가 매수에 대해서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예, 이종호 대표님요. 예.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핸들러라는 주력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주가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HBM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나 납품했던 시그널도 나왔었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더딘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잘 이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만 잘 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재미없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아야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마련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잠정 실적 나오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분위기는 조금 꺾였습니다. 근데 이게 꺾였다는 모습이 뭐냐?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그 위기감을 탈출할 수 있는 기대감은 더욱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3만 원 부근에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 타점인데 저는 3만 원에 딱 사시는 게 아니라 과거처럼 2만 6천 원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3만 원을 이탈하고 2만 8천 원, 2만 7천 원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재차 3만 원이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지 지금 3만 원이 강력하게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3만 원을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더 빠진다라고 보면 그때부터는 대응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비중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추가 매수할 때 신중하게 하자. 그러니까 2만 원대에서 다시 3만 원대로 올라갈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본다면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 과거의 흐름과 비슷하게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비중이 10% 정도면은 저는 가감하게 지금도 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비중 20%인데 여기서부터 추가 매수로 한다고 본다면 비중은 또 30%, 40%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해드리는 부분은 저점을 한번 노려보자. 지금도 3만 원 선인데 이 3만 원 밑에서 어떻게 보면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3만 원 밑에서 이젠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해야지 하면서 3만 원 부분 때 돌파하시는 거 보시고 들어가신다라고 본다면 평단가가 낮아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3만 원 후반대가만 가신다라면 수익권으로 충분히 나오실 수 있는 부분도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밤에 있을 갤럭시 플립 폴더 언팩 행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자체 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칩이 들어가서 기술 평가나 성능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고평가가 된다라고 보면 그때부터는 파운드리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도 훈풍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물론 좋지만 3만 원 이탈하고 3만 원 회기 시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3만 원 후반 3만 9천 원부터는 수익을 계속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전망과 함께 신중한 추가 매수가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저점 시 모아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답답하셨을 텐데 조금 위로가 되셨기 바랄게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현대로템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대한전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000원에 30%예요. 13,000원에 30%요. 네, 저기 산지가 오래됐는데요. 네. 아유, 추가로 좀 더 해면 어떨지 아니면 언제쯤 매도 시점일지 얼마쯤에. 네, 이 종목 부탁드릴게요. 매도 타이밍이 또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종호 전문가님. 네, 이정호 대표님 대한전선 상담해 주시죠. 선생님 수익 축하드려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는 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는 매도 타점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 종목을 들어가신 이유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아유, 좋다고 그래서 계속 샀어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대한전선 네. 같은 경우는 왜 올라가는지부터 조금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해저 케이블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신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뭐 서해안에 해상풍력단지나 이런 부분을 건설을 한다라고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해저 케이블이나 이런 부분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대한전선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한다면 주가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잘 받아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원전을 짓던 뭐 풍력을 하던 태양광을 하던 그 어떻게 보면 발전소라는 게 도심지에서 생각보다 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전력을 어떻게 보면 도심으로 갖고 오기 위해선 고압 케이블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전선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그리고 미국까지도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모세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2만 원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데 언제부터 이제는 팔아야 되냐라고 본다면 저는 18,000원 이상부터 18,500원부터 2만 원까지는 내가 분할 매도를 하면서 팔아야지 하면서 가져가는 게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지금 30% 정도 갖고 계시니까요. 18,500원부터 2만 원 선까지 비중의 20%를 파신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파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나머지 비중 10%는 이거는 한번 내가 그래도 내 포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종목이 없다라고 보신다라고 본다면 내년까지도 한번 길게 끌고 가시면서 전선 관련주는 어떻게 보면 신재생 원전과도 엮일 가능성도 있고 미국에서 수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만큼 저는 좀 장기 투자로 나머지 비중 10%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분할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만 원 더 간다는 말씀이세요? 2만 원 이상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번 연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예상치는 내년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수주나 이런 모멘텀이 이번 연도보다는 내년부터 더 가파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만 원 이상은 그래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18,500원부터 그 사이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장기적으로 가져가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 2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수요일도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일동제약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만 원에 25%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2년 됐을 것 같은데요. 2년 되셨어요. 네, 그래도 최근 좀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네. 좀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민푸른 대표님요. 네, 민푸름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이거 오래 끌고 오셨으니까 진짜 골치 아프시겠어요. 네, 그래서 매수가까지 올란가 싶어가지고요. 매수가까지 제가 사실 지금 요거를 움직거려가지고.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3만 원이면은 손절을 하는 게 사실 참 쉽지 않거든요. 손실 폭이 지금 너무 커서 그죠? 그런데 제가 매도 의견을 조금 드린 게 뭐냐면 지금 이 일동제약이 최근 들어서 급등한 이유 뭔지 아세요? 뭐고. 비만 그인가. 네, 그것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예, 경구용 비만 치료제 때문 맞습니다. 예, 이제 그것도 그건데 이제 그거 일상 발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동제약의 좀 차트를 보면은 과거에 2022년도에 엄청 많이 올랐었잖아요. 여기 혹시 TV 보고 계세요? 네. TV 보고 계시나요? 예. 예.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이렇게 한 8만 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뒤로는 완전히 지금 거의 잠잠하다시피 차트가 이렇게 조용한데 이 종목 특성상 지금 이렇게 한 번씩 올라와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바이오 종목들, 신약 개발하는 애들한테 나오는 특성인데 제약회사라고 하면은 원래 실적이 조금 받쳐줘야지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동제약의 이제 그 실적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흑자 전환을 하긴 했는데 그 뭔가 그렇게 큰 뭔가 실적이 버라이어티하게 다이나믹하게 나오지 않아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인 건 뭐냐면요. 아, 이왕 오래 기다린 거 조금 버티세요라고 쉽게 얘기가 못 나가겠는 게 이번 발표를 하고 나서 저번 예처럼 한번 삐쭉 올라왔다 다시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여서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격이 2만 원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세 번 삐쭉 한 번 올라왔었죠. 여기서 네. 이제 다 대부분 2만 원에서 좀 못 올라가고 2만 원에서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발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막상 발표를 하면은 딱 그날부터 세론 현상이라고 해서 확 빠져요. 그럴 네, 가능성도 그렇더라고요. 있어서 예, 그래서 요 2만 원 선에서 그냥 이제 좀 너무 추대해야 오래돼서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한번 오르길래 그까지 네. 올라간가 싶어. 금방이라도 네. 근처라도 이게 올라간가 싶어가지고요. 바이오 제약 쪽은요. 사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폭발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게 기회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추세가 바뀌고 가려면은 요렇게 사실 급등을 하면 급락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약간 2만 원 부근에서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뭐 당연히 그러면 좋겠지만 2만 원에서 이제 저항받지 않고 여기서 조금 2만 원 아래에서 좀 횡보를 한다면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2만 원에서 빠지면 그냥 바로 정리하시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2만 원 근처에서 횡보를 하면은 조금 더 지켜보는 쪽으로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최근 힘을 좀 내주고 있기 때문에 2만 원에서 주가 흐름 더욱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에도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 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TV는 꺼주실 수 있을까요? 예? 텔레비전 꺼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현대 로템이고요. 네. 20만 9,200원에 30%입니다. 네, 20만 9,200원에 30%요. 예.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지난주에 그 최고점 올라가는 날 샀는데요. 네. 예, 오늘은 다행히 한 5% 올라와줘서 네. 다행이네요. 그쵸. 오늘 또 방산 관련해서 시세가 좀 나와줬는데 앞으로 예, 예.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대표님요. 네, 이정호 대표님 현대로템 상담해 주시죠. 네, 오늘장 올라가셔서 정말 어떻게 막 한숨 놓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오늘장에 나온 뉴스가 저는 어떻게 보면 방산주를 살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산주는 이제는 조금 더 보유자 하신 분들은 이제 슬슬 파셔도 괜찮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매도를 안 하셔도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왜 빠졌냐라고 본다면 폴란드 관련해가지고 수주 모멘텀이 나왔는데 그 다음 예, 예. 플랜이 뭐냐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미지근한 부분이 나오면서 세론 현상이 나오면서 주가가 과도하게 조금 빠져줬던 모습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장에서 이렇게 방산주들이 반등이 나온 건 뭐냐? 라고 본다면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방위비 인상이나 방위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방산주들이 오늘 상승 탄력을 받아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실적 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은 받을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랑 계속적으로 관세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는 방산주가 또 한 축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좋았던 건 오늘장에서 기존의 현대로템이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이끌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도 현대로템을 샀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장에선 LRG 넥선이 상승 탄력이 되게 좋았어요. 현대로템도 장 초반에는 상승 탄력이 없다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하나 에로스페이스보다 상승 탄력을 더 유지를 했던 모습가 나왔는데, 그게 왜 더 좋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계속된 대장주 역할을 한다라고 본다면 시장에서 약간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수주 이후로 뭐 루마니아 수주 모멘텀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LRG 넥선이 오늘장에 더 큰 상승세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는 LRG 넥선에서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방산주가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뭐 LRG 넥선보다 상승률이 더 될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상승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어떻게 본다면 29,000원에 사셨는데 2만 원에 이렇게 딱 사시던가 아니면 2만 원 깨지는 거 보고 거기서 담으시던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사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비중도 고점이다 생각하셨을 때는 30% 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종목 꼭 사고 싶다 하면 그냥 10% 정도만 사셔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떨어졌을 때 내가 대응이라는 걸 할 수 있고 그리고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플랜이 생기는데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진입가 정도 왔을 때 비중을 조금 더 덜어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 고점에서 비중이라는 건 뭐냐? 주식시장에서 약간의 욕심입니다. 욕심을 고점에서 부리면은 더 호되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가 부분에서는 전 비중을 10% 정도 덜어내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뭐 22만 원 부분에서 나머지 비중 10% 덜어내시고 근데 나머지 10%는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포인트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2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좀 실망 매물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때는 내가 이제는 비중을 줄였던 만큼의 다시 한번 또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하신다라고 본다면 평단가는 저는 20만 원 밑으로 거의 19만 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가져가신다라고 본다면 긍정적인 모멘텀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현상이 나와줬지만 앞으로 상승 탄력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에서 비중 축소 의견까지 주셨고요. 참고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국 콜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8,000원에 20%요. 네, 58,000원에 20%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예, 매도 시점하고 목표가요. 매도 시점하고 목표가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들어볼까요? 예, 민푸름 대표님이요. 네, 민푸름 대표님 목표가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엄청 우렁차십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팔고 싶어서 엄청 근질근질 하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예, 참았습니다. 인내심 같고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한국콜마는요, 저는 조금 길면 연말까지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상승 추세가 안 꺾인다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르게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이렇게 막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좀 완만하게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이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많은 레포트를 내는데 지금 한국의 화장품 기업들은 계속해서 컨센서스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의 지금 보고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국콜마, 이제 뭐 코스맥스 요 두 양대 산맥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얘기가 많아서 저는 요게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좀 이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저는 한 12만 원 정도는 일단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12만 원 부근에 왔을 때 제가 12만 원을 왜 말씀드리냐면 전 고점 부근이 12만 원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1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11만 8천 원에 왔을 때 여기서 이제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진짜 더 고가를 이제 그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11만 8천 원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내려온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좀 치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만 원 부근 11만 8천 원 부근에 오셨을 때는 조금 그때 상황 봐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도 충분히 이제 매도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만 12만 원에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해결되셨기 바랄게요.